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예고해뒀던 대로, 지금 가족관계 등록 실무 예규 특강이고요. 기본 강의 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자료를 따로 별도로 강의를 해서, 듣게 해드리고, 또, 요 특강 자료는 이제, 우리 사이트에 별도로, 만들어서 또 올릴 작정이고요. 뭐, 나중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등기 같은 경우,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라든지, 또 각종 개정 법규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쭉 올릴 테니까,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들으시고, 바뀐 부분은 또, 그 부분을 또 다시 또 제 강의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쭉 하다 보면 잘 모아지겠죠. 사이트를 좀 자주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만 한 3개 정도씩 뭐 많지 않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이 이제 매번 나오기도 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부 사항 증명서라고 하죠.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부의 제작성에 대한 것들인데, 첫째 먼저, 등록사항 증명서가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보는 건데, 다 기본서 할 때 참 봤던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항에 등록사항 증명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 취양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1항은 14조나 19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겨우 청구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까지 돼 있고요. 수조를 납부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인은 2항의 신청인은 그 증명 신청서를 써서 내서 거기다가 사유를 써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만 본인이 청구할 때는 신청서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일 땐 필요 없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는 이제 신청서를 쓰겠죠. 쓰는데, 그렇지만 위임장은 또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위임장은 사망에 있죠. 사망. 이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할 때, 이건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별도로 본인이 사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가져오고, 그 본인의 신분증을 하나 카피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본인의 신분증을 하나 복사를 해놔야 됩니다. 빠뜨리지 말고. 처음 기업할 때는 이제 신분증 복사 카피 좀 빠뜨리죠. 상담하다 보면 이제 막 까먹어요. 여기 신분증에는 이제 운전면허증도 되고요. 심지어 여권도 되고, 뭐, 외국인 등록증도 되고요. 재의금융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경우, 국내 거소신고증 같은 것도 되고, 심지어, 장애인 등록증까지 됐는데, 이렇게 애우지 마세요. 그럼 복사본을 하나 받아 놓습니다. 그죠? 위임장은 이제 원본의 원칙이지만, 우리 예규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할 때 위임장을 냅니다. 그래서, 겨부할 때, 그 위임이 명확히 되어 있는 소송 위임장에 대한 복사본을 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그 청구할 때 이제 이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 대상자의 중간에 등록 기준지하고 성명을, 쓰는데, 단서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지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가족끼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쓰지 않아도 한마디로 주민등록번호만 쓰면 그냥 그죠? 꼭 본적지 옛날 거 몰라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인데 거기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뭐가 빠졌어요? 형제 자매가 빠졌다 이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등록 기준지를 써야 됩니다. 알겠지, 뭐. 같잖아요. 알잖아요. 형제니까. 네, 그죠? 모르면 전화를 물어보겠죠. 전화를 물어보겠지,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항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없이, 위임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국가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나 자체 공무상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 소송, 비송, 뭐 이때 비송은 이제 등기, 공탁 같은 거 할 때 띄거든요. 그래서 뭐 집행 같은 거 할 때, 특히 추심운영 같은 거 할 때, 추심운영 같은 거 할 때는 뭡니까? 채무자 주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띄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필요한 경우 또 4번에 우리가 이제 민법상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성년 후견이라든지 뭐 성년 후견인 각종 후견인들이 그 소명 자료 가져와서 뭐 신청한 사람 이때 신청인은 이제 그 대리인 신청인이죠. 대리인이 자기 신분증 가져가서 띱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련돼 가지고 주로 상속인의 범위를 또 알기 위해서 왜냐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인을 알아야지 또 압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역시 그 소명 자료라든지 뭐 신분증 가져오고 물론 이제 보험금, 연금 그때도 필요하고 또 7번에 토지 보상 같은 거 할 때도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보상할 때 소유자의 상속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고요. 암기까지 아니라도 대략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암기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항에 그때 시장 등은 그러한 청구가 등록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가족끼리 청구를 하든 뭐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 침해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청구하는 이유 같은 걸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명확히 없어. 그냥 뭐 그럴 때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요. 또 7항에 그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부인이 이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서로 이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컨대 뭐 이렇게 며느리 신분증 같은 거 옛날 받아놓은 거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연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연락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이제 그런 걸 이유로 거부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부합니다. 딱 전산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게 3번이죠. 3조. 친양자 입양 관계는 이제 지금은 19세죠. 19세까지 아이였을 때 자기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재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건 아무나 열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1호에 그 친양자라도 본인이라도 아이라도 성년이 돼야 즉 19세가 넘어야만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될 때까지는 자기가 입양했다는 거를 누구한테 알아도 떼주지 않아요. 떼주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또 물론 친양자의 친생 부모나 양부 부모는 뗄 수 있겠죠. 부모님 때는 우리가 다만 그때도 똑같이 성년자까지는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성년이 좀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인 당사자 친양자라도 보세요. 친양자는 원래 이제 자기 가족의 가문 사람이 아니지만 친양자도 자니까 근데 뭐 사촌까지 5촌까지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혼인 같은 거 금혼이라든지 그런 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혼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실조의 범죄 목적으로 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입양 취소했을 때 물론 이때도 5번도 입양 파양에 대해서도 이게 다 재판을 친양자는 다 재판을 합니다. 입양을 할 때나 파양할 때나 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난 그냥 재판합니다 라고 띄면 안 되고요. 그 접수증을 가져야 돼요. 실제
재판이 있는지에 대한 접수증을 가져와야 되는 얘기고, 똑같이 지금 이제 5조의 입양특례법도 똑같습니다. 물론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친양자의 양부모라는 거예요. 양부모라는 것은 실제 부모죠. 양부모, 친양자를 하는 부모, 양부모가 그 복리를 위해서 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복리라는 걸 써야 되고요. 물론 이제 7번에 소송, 비송 같은 거 할 때 떼죠. 등기 같은 거 할 때 뗄 거예요. 그죠? 네, 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고요. 상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그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의 그 사망 경우, 그때 상속인의 친양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떼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그 법률상 이양계의 소명을 위해서 그 친양자, 친생 부모라든지 양부모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별도의 법령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리고 이양에 가끔 내는 건데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겠죠.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친양자에 대한 제한은 설사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이 안 됐더라도 띄는 뜻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양자가 입양이 됐든 안 됐든 띄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그래서 외국인도 당연히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똑같죠? 이것도 똑같이 처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한국 사람 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서 해소했어요. 근데 필리핀 여자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해소가 되면 못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뛰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해소돼도 당연히 본인 거에 대한 것들은 띄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이제 외국인이야? 못 띄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띄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혼을 하면서 다시 또 자기 나라 본적을 남편 국적에다 다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바람에 그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여튼 뭐 상실했더라도 과거에 거기에 있던 자기 등록부가 뛸 수 있죠.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뛸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저 회에서 우편으로도 뛸 수 있죠. 꼭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고. 똑같죠. 그냥 똑같이. 그리고 사항에 역시 외국인도 청구할 때 뭐 똑같죠. 출석해서 신분증을 내야죠. 등록증, 신분증을 내서 제출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은요, 국내 왔을 때는 우편으로 할 수 없다를 주고 그러세요. 우편으로 할 수 없다가 포인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편 됩니다. 잘 이용 안 하죠? 조문에는 있어요. 우편한 게. 근데 누가 좀 우편한 게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근데 우리가 인터넷 되는 상황인데 이제 외국인은 이렇게 우편 정보는 국내에 그러니까 해외에 있을 땐 되는데 보세요. 그 사망에 해외에선 되는데 국내 왔을 때는 직접 알아야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5조에 청구 사유 아까 우리가 대리인이 청구를 했을 때는 그렇죠. 예컨대 갑 대리인 A가 왔어요. 그러면 그 대리인이 신청인이죠. 그렇죠. 신청인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신청입니다. 예컨대 신청하고 그 자격란에다가 예컨대 본인의 아버지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청구 사유에 아까 위임인의 겨부의 목적을 쓰는 걸 알았습니다. 아까 이제 별제 자료가 뒤에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항에 그 소명 자료 중에서 원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원본 있을 때 원본 대조필을 이제 해서 원본을 또 써먹어야 되니까 돌려줍니다. 그 우리가 거기 뒤에 있나요? 볼까요? 지금 거기에 별지 1호 사항에
별지 기재 1호를 갖다. 근데 별지 기재가 어디 있냐면요. 쭉 봐보세요. 별지 기재가, 거기에 7페이지 보시면요. 7페이지에 그런 게 나와요. 보면 1번에, 로마자 1번에, 그 예규, 이제 별지에 있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본인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를 기재해서 하세요. 그래서 예컨대 뭐 그 신청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저 상속인을 알고 싶다. 내가 A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걔가 죽었대. 친구 동문회 가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당의 채권, 예컨대 채권이 있다는 뭐죠? 각서, 차용증 같은 거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죠? 채권자라고 해요. 그럼 채권자 맞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그 사람의 이름과 뭐요? 등록기준지 알아야 돼. 근데 등록기준지 알기가 어려워요. 살면서 자기 친구 알아요? 몰라요, 기준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망했다는 자료도 가져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로 안에 근데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가져와요? 동물에 가니까 죽었대. 갔다 왔대, 장례식에. 그러면 내가 걔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었어. 그러면 근데 걔가 남긴 계산이 좀 있어. 그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가로 안에 사망 사실을 확인이 되니까 보통 면제하겠죠. 뜰 거 아니에요. 인터넷 뜨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속등기를 대여하고 싶어. 그래서 상속등기 대여한 다음에 가압류 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압류할 때, 내가 A한테 담아듣겠더라도 A가 죽었어. 그러면, 사망한 사람 앞에 가압류 못하니까 상속등기를 대여한 다음에 가압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등기 대여하려면요, 당연히, 채무자에 대해서, 그 피상속인의 뭐죠? 그 본인의 등록상 증명서가 필요하죠. 똑같아. 이것도, 채권증서, 사망증명 서류, 물론 이제 등기부 등본 갖추고 가서 이제 떼는 거죠. 초본을 떼는 거죠. 그 밖에 로마자 2번은 다음 같은 경우 성명 기준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 압류 추심 같은 거 가압류할 때 그 사람의 등록 기준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은 등록 기준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출석했다면 등록 기준지 대신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면 쓰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죠? 따라서 그때 거기 그 1번에 소송, 비송, 집행, 가압류 처분 같은 거 할 때, 특히 추심 같은 거 신청할 때 등록상 증명서를 띨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법원으로부터 보정서, 또 등기소로부터 보정서를 가져오면 띨니다. 그리고 똑같이 채무이행 재판, 즉 채무자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사망했어. 그러니까 사망하면 뭐합니까? 승계 집행을 받아야죠. 그래서 승계 집행을 받기 위해서 또 뛰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판결문, 사망의 증명서, 그 다음에 또 상속대의할 때 필요한 서류들 있었죠? 그게 필요합니다. 4번은 이제 이번에는 내가 그 매수인인데 등기 의무자를 피고를 해가지고 내가 소유권 등기에서 이겼습니다. 이전 등기든 분할 등기든. 자, 이겼는데 판결한 등기를 하려니까 사망했어. 그죠? 사망했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상속인 아니에요? 피상속인? 그래서 그때도 또 똑같이 당연히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죠. 그죠? 이번에는 반대로 나번은 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까는 아예 등기 의무자한테 소송했는데 소송하고 죽은 경우고요. 나번은 우리가 사망한 것을 알고 상속인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야. 그죠? 나번은 피고가. 그런데 그 물건이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됐다는 것을 알았어. 그죠? 그랬을 때 또 필요하죠. 그때 이제 당연히 뭐죠? 그 판결문이라든지 사망증명서, 그 사람 그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주면은 또 우리가 등본을 뗄 수 있어요. 또 이제 5번에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는요, 상속 순위가 이제 우리가 3호와 4호 또는 3호부터 4호 상속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순위는 우리가 직계 비속, 종속, 그죠? 다시 한번 보죠. 1호가 뭐예요? 네 가지죠. 우리가 상속 순위는 이제 천조에 1항에 상속의 상속의 순위는 뭐였어요? 천조에 직계 비속, 그죠? 존속, 그다음에 형제 자매, 사촌까지 가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비속과 공동, 존속과 공동이죠. 그래서 3호는 형제 자매가 되겠죠. 4호 사촌이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순위를 보니까 그 3호, 4호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4호, 사촌이야. 그럼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간에 건데 대습, 대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형제가 그러면 형제 자매가 대습하죠. 대습하죠. 그랬을 때, 그럴 때도 만약에 우리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한마디 뭐죠? 선순위. 그러니까 딱 띄어봐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1호, 2호 비속과 존속이 없어야만이 3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1호, 2호가 없어야 3위 아니야, 자기가 순위가. 그러니까 3위는 원래 뛸 수가 없잖아.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 근데 여기 자기 선순위 상승이 없다는 것이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떼줘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과 연금의 수급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 특히 뭐, 배우자 상법에서 뭐 사망보험을 산다든지 그런 거 있을 때 또, 우리 생명보험 탔다든지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보험 증서라든지 계약서 가져와서 라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토지보상 같은 거 했을 때 뭐 각종 사업인정 고시한 사본 라든지 또 그 소유자의 등기부 등본 정 안 되면 뭐 재결서 같은 거 가져오면 땡큐죠. 그것도 가져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이렇게 유리하게 뛸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정당한 이양기냐 가지고 각종 금융기관이 우리가 별지 2호에 있습니다. 주로 각종 금융회사부터 해가지고 뭐 주택공사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중소기업중앙회, 유동화 회사들, 심지어 무역보험사 같은 것들도 쭉 있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왔어요. 따라서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3페이지 와가지고 5조 5항에 그러한 서류 중에서 원본, 즉 판결문 원본이 있어요. 그럼 원본은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본 대조필을 공무원한테 해가지고 반환을 받아야죠. 그러나 다만 채권 채무의 정당한 이양, 이때 정당한 이양은 다 뭐예요? 금융기관들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본 대조필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와. 자기들이 해가지고 와서 미리 그래서 사본을 갖다 내면 그냥 원본 낸 걸로 하는 것이지 원본을 또 공무원 거기서 안 주니까 본부에서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의 목적에 부당하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부당하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혼인 외가 있다든지 그죠? 또 이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내가 구태여 내 혼인증명서 같은 것 때 보니까 이혼이 2번 나왔어. 그럼 누가 그걸 띄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뭐 기자들이 호기심으로 이렇게 그거 많잖아요. 정당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알고자 하는지 이렇게 자기 집안 사람은 집안 사람인지 집안 사람은 집안 사람이 기자야. 그럼 그 기자들이 보통 그 집안 사람들을 같이 해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촌을. 그죠? 보통 그거 알고 싶으면 정치인의 본인은 뛸 수 없죠, 기자는. 뛸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형제 자매를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공무원들이 안 된다 할 수 있겠지,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셨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따라서, 심지어는 청구 사유를 허위로 쓴 것도, 부당 목적이다.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모르고 초등학교 때 못 쓴다고 해놨어. 그거 거짓말이죠. 네, 그런 것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뭐 법무사가 하거나 직원이 가더라도 신청한 사람 신분증 두고 가야 되죠. 본인 말고, 그죠? 신청인이, 그리고 아까 대리일 때 대리인, 그러니까 항상 신청한 사람일 땐 신청인, 대리일 땐 대리인의 신분증이죠. 왜냐면 대리인의 신청인이니까. 그래서 그땐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한 겁니다. 가는 사람, 거기에. 그러니까 법무사 갈 때 법무사 신분증, 법무사 직원이 가면 직원의 신분증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신청사 위임자 4번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우편.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은 이렇게 우편으로 됩니다. 아까 봤었죠? 아까 외국인은 우편 안 되는데 국내 사람들은 이렇게 우편도 돼요. 그래서 자,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 내가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그 사람의, 그죠? 신분증. 항상, 그 사람의 신분증 4번이 필요합니다. 항상 뛸 때는. 그래서, 해야 되고, 이때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본인이라든지, 배우자가 뜨더라도 등록 기준지를 써야 됩니다. 원래 본인 배우자일 때는 안 쓰죠. 안 쓰는데 우편으로 할 때는 등록 기준지를 써야 돼요. 우편일 때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됐죠? 따라서 만약에 우편으로 했는데 신분증 4번이 거기 안 들어있어. 또 등록 기준지가 없으면은 또 부당한 목적 같대. 그럴 때는 거부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구조에 우리가 민원 24 시스템은 민원이죠, 민원. 민원이라고 인터넷 치면요. 민원 치면요. 거기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돈 안 받죠, 요즘에?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전자 민원 포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www 뭐 민원 co.kr인데, 이거 딱 띄어서 잡으면 요즘에, 공인인증서 받으면은, 증명서를 띌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안 쓸 수 있고, 이게, 따라서 이게 인터넷으로 띄면요. 지금 인터넷으로 자기가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 받겠어? 다운받지. 그래서, 하여튼 조문에는 우편도 됩니다. 자, 10조. 등록상 증명서는, 우리가 항상, 떼주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스스로 찍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 보여줍니다. 내가 직접 뛸 때는 다 보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안 보여주고, 가 돼 있고요. 이 자리로. 그 다음에, 공시 제한, 이게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이죠. 다만 이제 예외로 본인이 직접 띄면 다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부모 거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등급이 다르죠. 하나, 뒤에 보이죠? 뒤에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들은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등록 봉시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는데, 옛날 이미지 전산 제작부라든지, 호적 용지로 된 제작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이게 등기부와 달리, 이 호적부 쪽은요, 아직 그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등기부 띄면 나오거든요. 쫙 주민번호가. 그죠? 근데 그걸 지금은 이렇게 지워서 주거든요. 등기부는. 근데, 이 제적부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띄기가 어려워. 아무나 못 띄어. 그죠? 부산 등기부는 아무나 띄울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미 띄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아직은 이항처럼 옛날 건 띄울 수 있습니다. 자, 11조에 등록상황 증명서의 재발급, 이건 장애됐을 때 다시 된다는 것이고요. 2장 보세요. 재국민. 지금 이제 우리가 12조에 해외에 거주하는 재국민이 지금 우편으로
우편을 통해서 청구하는데, 근데 이제 이 조문도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등록사무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조문은 그냥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우편으로 했을 때 뭐 직접 보내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13조에 외국 관공서가 또 했을 때, 할 때 너희들은 외교부를 거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 때도 거치고 갈 때도 거치고, 그렇죠? 그래서 시우면장이 외교부를 거쳐서 외국으로 보내줍니다. 다만 이제 예외로 이양 펼치시고, 일본에 있는 영사관 세 군데서는 영사관을 거쳐서 한국에 있는 영사관을 거쳐서 일본이 보냈다면, 그때는 우리가 보낼 때는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도 보낼 수 있어요. 이미 한국 영사관 거쳤기 때문에, 그죠? 네, 그건 일본만 예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제적부도 열람이나 등초본 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호적이죠. 그래서 제적부라는 것은 2008년 1월 1일 전에는 다 제적부예요. 거기에는 이제 전산된 제적부가 있고요. 종일이 용질이 된 것이 있어요. 그죠? 용질이 된 건 한자로 된 거, 한자로. 그래서 보통 뛸 때는요, 옛날 거 뛸 때 보면 이제 한자로 된 거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주 옛날 것도 주죠. 그죠? 그래서, 역시, 특례는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해서, 신청인의 주민번호까지 써서 작성을 해서, 신분증 내서 연락을 하는 건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양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갈 필요 없잖아요. 출석 없이 그냥 앉아서 보는 거죠. 출석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 민원인들은 가야겠죠. 역시 요건 안 맞추면 거부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원 행정처에는 그 온라인 그 공무원 통한 발급 있죠. 이게 온라인 발급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16조에 전산으로 발급을 해서 그 책임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프린트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앞에 거가 중요했었고, 이제 하나 더 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일부사항 증명서 볼까요? 일부사항 증명서는 뭐 계속 예상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사항뿐만 아니라 그때 뭐 기본사항이 할 때겠지만, 지금 똑같이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좀 꺼림칙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부 사항 증명서를 떼서 주면 돼요. 그래서, 예컨대, 그럼 우리가 일부 사항 증명서에서 예를 들면은, 두 가지죠. 첫째 3조에 정정, 이 고친 거, 이 정정에 대한 사항, 다시 한번 볼까요? 일부 사항 증명서를 만들 때는 거기에 제외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정에 대한 이력사항인데, 이 정정 이력사항은 뭐냐면 그 사건이 정정했다든지, 또 사건의 내용이 정정되거나 변경됐다든지, 또 현재 쓰지 않는 보조 기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 증명서 띄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정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고쳤구나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거 외에도 각 증명사마다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시험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컨대 1호 가족관계 증명서 뗐을 때 아까 뭐 정정 변경된 거 똑같아요. 정정 변경된 거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각 5가지의 정정 변경된 것들은 보세요. 예컨대 예를 들면요, 거기에 있는 뭐 2번에 뭐 불연재 신고, 뭐 추보안 같은 거, 말소한 거 이런 거 안 보여줍니다. 그죠? 예, 그죠? 뭐 추환한 거, 보완한 거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뭐 무슨 옛날에 뭐 분가한 거, 지적된 거, 분가가 언제 했는지, 제적이 언제 했는지 그런 거 이제 안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건 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4조만 펼치고 오세요. 4조에 4조는 다음 같은 것은 제외한대. 다음 같은 것은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제외, 즉 일부 사항 증명서만 띄는데 다음 같은 것을 제외하고 만들어 나가요. 예를 들면은 4조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먼저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자가 혼인의 잔지, 전원 중의 잔지, 사망한 잔지, 이런 거는 가리고, 그죠? 아예 안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혼인의 자, 그러니까 이건데 인지했다든지, 이렇게, 전원 중의 자, 그러니까 결혼을 3번 했는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다 다르죠, 아이들이? 다 내 아이는 내 아이야. 네, 그러다 이렇게, 전원 중의 자녀를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펼쳐놓고 보시고요. 기본 증명서는, 우리가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기아를 발견했다든지, 그런 것들, 인지했다든지, 이런 거 뭐라 보여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후견인, 그 사람이 후견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없으면,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귀화를 왜 했는지,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귀화를 언제 했고, 언제 국적을 선택했고, 특히 요즘에, 이건 아마 정치인들이 관심 많을 것 같아. 국적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지금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기자들은 힘들겠죠? 옛날에는 이걸 국적을 언제 취득했고, 언제 해백했고, 궁금할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죠? 일부사항 증명서를 떼면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물론 전부 띄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 다음에 성과 본을 바꿨느냐. 이걸 뭐하러, 그죠? 그래서 현재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옛날 성을 뭐하러 보여줘. 그죠? 그래서 재혼했는지 그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맨 밑에 6조에도 특히 이제 요즘에는 혼인들 많이 하니까 재혼들은 우리가 오른쪽 보세요. 다음 페이지. 혼인이 취소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또 배우자가 사망해서 재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혼하기 전에 혼인을, 현재 혼인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그죠? 현재 혼인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전 남편이 누군지까지 우리가 얼핏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걸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제외해서 하고, 배우자 국적이 그죠?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그죠? 이태리인지, 필리핀인지를 왜 쓰냐. 또 그 사람의 등록번호로 뭐하러 공개해. 근데 전부 거 띄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렇게 일부 거 띄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없도록 사실을 해서,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좀 막겠다. 그런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똑같아요. 입양이 왜 취소했는지, 파양됐는지, 또 입양도 양자가 국적이 어떤 국적인지, 양부모는 국적이 뭔지,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냥 입양만 하면 되죠, 입양만. 걔가 입양하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사연들은 일일이, 알려면 다 전부를 떼겠죠. 똑같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이제 구조에, 우리가 이제 말소와 정정이 문제됐는데, 우리가 그 구조는 그런죠. 일부사항 증명서 중에서 특히 가등사, 여기 가족관계 등록상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 증명서만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을 말소할 때는 우리가 말소합니다. 그죠? 그때는 줄을 긋고 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우리가 그 외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변경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소는 그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해당 사건이 다른 사건 때문에 됐을 때, 그런데 이혼 사건이 혼인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자체를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구조가 말소와 달리 그 11조 넘겨보시고요. 11조에 그런 거 외에 보통의 정정을 할 때는 지금은 말소 안 합니다. 다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이지 줄을 긋는 것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등기부처럼 말소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구태여, 보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2항에 보면 이제 개명이라든지 성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현재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거 쓰지 말라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거기까지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사항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에 그 일부 사항 증명서를 보면 이제 원래는요, 원래 이게 전부를 띄면요, 거기 자녀가 원래 4명이거든요. 원래 4명인데 사망했어. 그때 배웠죠? 사망한 사람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전부 증명서 비교했을 때 사망한 사람 안 보여준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혼인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혼인도 이 사람이 원래 이혼했거든요. 옛날에 재혼을 했는데 안 보여주죠. 현재 혼인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현재 혼인만. 것들. 또 입양도 그 파양 같은 거 했는데 파양도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죠? 예,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지금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다 일부상이죠? 가로 안에 일부상 투면이 있고. 똑같아요. 이것도 파양하고 사망하고 있는데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예,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보시고, 제작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여기 이제 진도가 어차피 쭉쭉 나가면 되니까, 틈틈이, 보겠습니다.